2020 노벨상 신박한 뒷북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햇반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노벨상의 계절 가을이 왔죠. 2020년 노벨상은 지난 10월 12일 경제학상을 끝으로 모든 분야의 수상자 발표가 마무리됐는데요. 아무래도 뒷북 리뷰인 만큼 다소 신박한 키워드로 2020 노벨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아직도 노벨상이 왜 노벨상인지 모르는 노벨상 신생아들을 위한 간단한 정보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895년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BTS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이 개발한 폭탄으로 팝콘 튀기듯이 막대한 재산을 불려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을 헌납하면서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매년 상을 주라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을 받들어 1901년부터 매년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평화 이렇게 5개 부문에 걸쳐 전년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딴 노벨상이 수여되고 1969년에 경제학상이 추가되어 오늘날까지 총 6개의 부문의 노벨상 수상자가 매년 10월에 발표되고 있다는 썰입니다. 2020 노벨상 뒷북 리뷰 첫 번째 키워드는 센 언니들의 대활약입니다. 노벨상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1901년 이후 120년간 총 수상자 중에 여성 수상자는 단 57명 뿐인데요. 고작 6%에 불과한 숫자죠. 그런데 올해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물리학상의 앤드리아 게즈, 화학상의 에마뉘엘 샤르펑티에, 제니퍼 다우드나, 그리고 문학상의 루이즈 글리까지 총 4명의 여성이 2020 노벨상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노벨상 역사상 이렇게 많은 여성 수상자가 나오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언니들이야말로 이 환불 원정대보다 진짜 센 언니들입니다. 물리학상 수상자인 앤드리아 게즈 교수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의 궤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1903년 마리 큐리 이후 4번째 물리학상을 받은 여성 과학자가 됐고, 사이좋게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에마뉘엘 샤르팡티에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는 그 이름도 유명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주인공들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사람과 동식물의 유전체에서 특정 염기서를 이식한 뒤 해당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기술인데요. 기초과학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과학자들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된 TMI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여성 과학자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마리 큐리. 사실 남편 피에르 큐리의 외조 아닌 외조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당시 과학 아카데미는 여성 회원을 받아주지도 않았고 여성은 과학을 할 수 없다는 편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때 마리 큐리의 남편이 이건 부당한 처사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노벨상을 받아 마땅하다고요. 이렇게 탄원서를 마구 제출하면서 1903년 마리 큐리가 여성 과학자 최초로 노벨상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2020 노벨상 뒷북 리뷰 두 번째 키워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이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는 올해 노벨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는 시상식과 당일 저녁에 열리던 연회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노벨 시상식이 취소된 건 1956년에 구소련이 헝가리를 침공한 데에 대한 항의로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고약한 바이러스 때문에 수상자들은 영예로운 이 노벨상 시상의 기회를 놓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는 바이러스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세계식량계획 WFP는 그간 기아 퇴치에 힘써온 단체인데요. 이번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혼란에 빠진 이들의 굶주림 퇴치를 위해 헌신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죠.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2명의 여성 과학자가 개발한 이 유전자 가위는 바이러스를 단 5분 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아예 바이러스의 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하비 알터, 찰스 라이스, 마이클 호튼 박사는 매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존재를 규명하며 치료제 개발을 앞당겼고요. 그 결과 C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들의 치료 수준을 무려 95%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이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 이들의 수상 소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와 전쟁을 펼치고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0 노벨상 뒷북 리뷰 세 번째 키워드는 블랙홀입니다. 2020 노벨 물리학상은 블랙홀이 호로록 삼켜, 아주 씹어 먹어버렸는데요.
블랙홀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입증한 로저 펠로즈, 그리고 수십 년간 블랙홀 관측에 매달린 라인하르트 겐첼과 안드레아 게즈 교수까지, 이들은 모두 블랙홀 연구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이 블랙홀이라는 주제 자체가 연구 분야도 광범위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라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이 반응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거의 이 끝판왕과 같은 주제라서 저는 그동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가운데 이 블랙홀과 관련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017년 중력파의 실체를 밝힌 킵손 박사와 라이너 바이스, 베리베리 씨가 공동 수상한 이후 블랙홀 관련 연구로 노벨상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 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랙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학자 스티븐 호킹. 그는 대체 왜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까요? 스티븐 호킹은 이번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로저 펠로즈 교수와 함께 펠로스 호킹 특이점 정리를 발표하면서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공로를 세웠는데요. 안타깝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과학자에게는 노벨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TMI인데요. 노벨 물리학상 상금이 1000만 스웨덴 크로나, 하나로 약 13억 원쯤 된다고 합니다. 3명의 수상자가 이걸 어떻게 나눌지 궁금하시죠? 상금 절반은 로저 펠로즈 교수가 갖고 나머지 상금은 2명이 n분의 1 한다고 합니다. 2020 노벨상 뒷북 리뷰 마지막 키워드는 그래요 난 꿈이 있었죠. 바로 노벨상의 꿈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한국인 과학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해외 유명 정보 분석 서비스 기업이 한국의 과학자 몇몇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후보자 명단에 오를 것이라는 뽐뿌질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과는 애석하게도 한국인의 이름은 물론 아시아권에서는 아예 수상자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대로 좌절하고 기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노벨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요. 한국연구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를 처음 시작해서 상을 받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적으로 32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론, 실험, 관측, 검증, 그리고 또다시 이론, 실험, 검증, 이게 얼마나 반복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해당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이 공로가 인정되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주 긴 여정이라는 거죠. 다만 기초과학 분야의 아낌없는 투자와 국가적 역량 역시 뒷받침되어야 온 국민이 10월에 만세를 외치고 시상식 직관 가려고 스웨덴행 티켓을 끊는 그런 날이 올 거란 말이죠.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지원 속에 그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과학신세계 햇반이었습니다. 안녕!